네, 급등하는 대형주를 낚는다. 주식의 신 현성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네, 오늘 또 장 마감 이후에 중국이 미국에게 추가 관세를 50%더 부과하겠다라고 네, 지금 발표가 나온 상태이거든요. 네. 내일 시장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오늘 점심을 갖다 먹으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저희 직원하고 이제 뭐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선방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점심 식사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고 보니까 예, 뭐 역시나 예, 우리나라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갖다가 갑자기 좀 무너졌더라고요. 아마 이제 오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오늘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갖다 또 바로 이렇게 내놓는 거 보면 이제 두 국가가 이제 100%잖아요, 그렇죠? 100%씩.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 막 맹렬히 예, 이렇게 달리는 모습이 글쎄요, 뭐 이런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때일수록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파도가 막 이렇게 되게 거세고 그럴 때는 눈앞에 파도를 갖다가 보는 것보다는 약간 좀 멀리서 좀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바다를 갖다 보면은 역시 또 예, 바다는 여전히 잔잔하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사실 뭐 하루 앞에 바로 눈앞에 어떤 이익을 갖다가 쫓다가 그러다가 좀 큰 것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우량주를 급등 전날 좀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방법을 그동안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시가총액 보통 뭐 한 1조 이상 되는 그런 뭐 기업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중대형주죠. 중대형주를 오르고 있는 거를 갖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눌림목 있지 않습니까? 한 뭐 2,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그러고 이제 급등하기 바로 전날 보통 그렇게 매수 타점을 갖다가 또 그런 종목을 갖다가 잘 선택을 갖다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뭐 한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좀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비트코인이지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어 돌아보면은 사실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폭락을 했지만 어떻게 급등을 갖다가 순식간에 이제 V자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2007년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장이 폭락을 했지만 그런데 시장이 한 몇 개월 뒤에 보면은 다시 이제 고점을 갖다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그냥 뭐 복잡하게 안 하고 우리 그 레버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ETF 레버리지 같은 거. 그냥 그런 것만 이렇게 그냥 바닥에서 잘 모아도 시간 지나고 보면 뭐 수익률이 뭐 2배, 뭐 3배 그렇게 이제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계속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런 불안감이 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그래프를 갖다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내가 그럼 주식을 갖다가 언제 지를 거냐, 내가 언제 베팅을 할 거냐.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이 뭐 이제 적금 깨고 뭐 그런 게 만약에 돈이 한 1억이 있다. 그러면은 그 1억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은 무너졌는데 과연 이거를 갖다가 과연 지를 거냐 말 거냐. 그런 거를 갖다가 보통 나타내 주는 지표를 갖다가 보통 빅스 지수라고 합니다. 빅스 지수가 이제 그러니까 위험성 지표예요. 변동성 지표인데 빅스 이 지수가 50을 돌파하면 그러면 말 그대로 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이게 보면은 많이 검증이 지금 된 자료예요. 그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첨탑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온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빅스 지수가 50을 돌파하면 그때가 이제 주식 시장에 베팅을 갖다가 할 때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 25년 동안에 이런 빅스 지수가 50을 돌파한 때가 이제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 미국의 이제 그 리먼 브러더스가 부도가 나고 이제 그때가 한 번 있었고요. 그때가 이제 80을 기록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가 이제 60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자로 빅스 지수가 이제 50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미국이 하락하면 빅스 지수가 아마 뭐 한 56 혹은 6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때처럼 무슨 얘기냐면 단기에 폭락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가 오면 빅스 지수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들이 시장을 얼마나 공포스럽게 보느냐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빅스 지수가 50을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뭐 한 달 뒤에 뭐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 그 S&P 지수가 한 15% 이상 지금도 박살났지만 앞으로 한 달 안에 한 15% 이상 더 폭락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위험하게 보는 그 지표를 갖다가 나타낸 거거든요. 그냥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빅스 지수가 50 이상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그냥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도 된다. 다만 그걸 갖다가 오늘 하느냐 내일 하느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하루에도 뭐 지수가 막 5%씩 하락하고 막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관찰을 했습니다. 스터디를 하고 그랬는데 뭐 노하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때에는 어떻게 매수를 갖다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제 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시장을 갖다가 좀 면밀히 좀 보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지금 이 방송이 지금 일주일에 하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내일일지 모레일지 이제 그런 뭐 타이밍이나 그런 부분은 또 저하고 함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공부방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결론적으로는 빅스 지수가 50이 넘었다. 그러면은 일단 주식시장에 내가 투자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서 큰 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우량주를 급등 전날에 매수하는 거로 이제 여러분들께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각각의 차트들과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시점을 갖다가 보면 막 조정을 받다가 제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면서 뭔가 패턴이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땠냐 하면 지금 이제 보로노이란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2조를 넘어서는 그런 중대형 그런 바이오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보로노이를 갖다가 주가가 뭐 많이 상승했을 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전에 공략주로도 보로노이를 갖다가 뭐 7만 원대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수익률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7만 원대면 언제냐 하면 이 시기예요, 이 시기. 그러니까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그 공부방에서 저희 팔로워분들께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바로 이날이거든요. 바로 이날 여기 좀 매수 시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랬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8시 28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날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게 22%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22%짜리 그런 상승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거를 10% 올랐을 때, 15% 올랐을 때 이게 더 간다 그러고 얘기를 갖다 한 게 아니고요. 아침에 8시 반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날에 이미 이 종목이 다음날 뜰 거를 알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전날에 보로노이가 한 6% 빠졌어요. 6% 빠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종목을 픽을 해서 그 다음날 이 종목이 좀 뜨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일단 이 신호를 갖다 드렸는데 자 보시면 가격이 11만 2천 원 이하 분할 매수예요. 11만 2천 원이면은 이날의 저가가 11만 원입니다. 11만 원. 그러니까 정말 딱 아침에 좀 높게 나왔다가 체결이 되면서 바로 그날 주가가 22%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주식을 사고도 뭐 한 2, 3% 수익 나고 뭐 한 4% 수익 나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매도가 언제 나가냐 하면 보로노이 15만 원에 매도한다. 이런 신호가 여기 지금 찍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전 9시 57분이에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날이에요. 4일째 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 나올 때 이때 15만 원에
보로노이를 갖다가 매도를 한다 그래서 보시면 수익률이 4일 동안에 33% 이런 수익률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시가총액이 당시에는 2조 4천억 정도 했는데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정도 하는 그런 대형 바이오주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타이밍이 막 올라가는 걸 따라 산 것도 아니고 전날에 6% 급락했을 때 전날에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날 보로노이가 뜰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4일 동안에 33%의 수익이 제가 한 700분께 이거를 갖다가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수익 나신 분들이 뭐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여러분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장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올릭스라는 종목도 제가 되게 여러 번 뭐 공략주로도 이제 공식 공략주로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장중에도 보시면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 시간이 보시면은 1시 27분이에요, 오후에.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올리고 나서 그리고 한 30분 정도 주가가 좀 조정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1시간 동안에 25%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9% 하는 VI가 두 번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스윙 기법이고 제가 뒤에서 이제 제가 이런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시면은 약간 좀 짜릿한 그러니까 우량주는 좀 보링해 우량주는 좀 재미없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되게 다이나믹하고 정말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초대형주인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3월 12일이니까 한 달 좀 안 됐는데 포스코가 하루에 한 8% 급등한 날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12일 전 이틀 동안 포스코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락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일 포스코가 급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시간이 또 9시예요. 그래서 전날 알았다는 거죠. 포스코가 다음날 8% 어쨌건 장대 양봉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이라는 거를. 보시면 지금 이 차트는 5분 차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격을 드린 게 전일가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일가에서 뭐 아침에 좀 전일가를 좀 깨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게 그 대형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방향 잡으면은 되게 무겁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1차 한번 오르고 그리고 한 2시간 쉬다가 2차 오르고 그래서 이제 이날 하루에 8%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을 갖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일단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운데 근데 뭐 사실 저는 좀 기회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얼마를 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 그런 게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잃지 않고 얼마를 갖다가 버느냐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한 25년 정도 이렇게 제가 증권회사에서 한 20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부분이 몸에 체득화된 것 같아요. 정말 손해를 갖다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잃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뭐 고수익을 갖다가 쌓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경험이 많이 쌓이고 좀 노련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시장이 지금처럼 무너지는 시장에서도 좀 천천히 벌 뿐이지 뭐 돈을 갖다가 확 잃어가지고 막 어느 순간 데미지가 너무 크고 또 함께 이렇게 주식을 갖다가 배우는 제자분들도 많이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주식이 뭐 물론 지금은 사실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물론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한테 이제 있으신 분들이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냥 뭐 하이닉스, 알테오젠 그런 주식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주식으로 말씀드렸던 주식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이거 혹시 하이닉스 16만 원에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런 시기가 되면은 워낙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고 워낙 타이밍을 갖다가 좋은 타이밍을 여러 번 포착을 해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또 알체오젠도 지금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또 좋은 가격대가 오고 그러면 또
매수를 해서 어차피 지금 현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사이에도 또 좋은 주식을 갖다가 또 많이 이렇게 스윙 거래를 통해 가지고 스윙 투자를 통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이미 뭐 IMF도 겪어왔고 또 그리고 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겪어왔고 이제 코로나도 겪어왔고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험은 그냥 좀 약간 평소보다는 조금 더한 정도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막 크게 데미지를 얻어가지고 뭐 그렇진 않거든요. 어쨌건 좀 선제 대응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오는 뭐 기법 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현재 투심이 많이 위축된 모습이지만 두렵다고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대형주, 그러니까 좋은 우량주를 세일할 때 저렴하게 사서 또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테마를 우리가 결정을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조선 방산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하나오션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과의 어떤 협력이 기대되는 섹터에 속한 하나오션인데 그렇다면 하나오션을 지금 좀 눌렸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해 보는 게 좋은 전략일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오늘 사실 뭐 방송을 나오기 전에 저희 그 직원하고 좀 얘기를 갖다 했는데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으신 테마가 이제 결국은 이제 대선, 뭐 정책, 뭐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지지난주에 이제 뭐 동신건설하고 이제 오리엔트 전공 그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제 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책 관련주나 그런 부분들이 뭐 너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충분히 호기심을 갖다가 관심을 유발하게 좋은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이 이제 빅스 지수가 이제 25년 만에 세 번째 50을 갖다가 돌파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는 오히려 당장 한 치 앞에 그런 이익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좀 앞을 갖다가 좀 보는 투자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정책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론 좋아요. 저도 이제 뭐 그중에서 뭐 좋게 보는 주식이 있고 또 그리고 당장 뭐 내일이라도 급락을 갖다가 하면은 뭐 또 이제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있었잖아요. 또 이제 탄핵과 또 이제 조기 대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그렇게 우리를 되게 들뜨게 했던 그런 대선 관련주들이 지금 사실 남아있는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당시에 되게 핫했던 뭐 우리들 뭐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뭐 그런 주식들도 여러분들 지금 코드를 찾아보시면은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고 진짜 그 중에 한 몇 종목이 지금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없어진 주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한 뭐 2배, 3배 그렇게 이제 오르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지금 약간 저도 좀 부담스러운데 그걸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또 뭐 막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좀 약간 저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보다 지금 이제 사실 결국은 앞으로의 시장을 갖다가 우리나라 증시 갖다가 이제 어쨌건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좋은 흐름을 탈 텐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주로 봐야 될 종목 결국은 그거죠, 그렇죠? 트럼프 그 미국 정권과 이렇게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하고 또 그리고 이제 관세나 그런 부분에 좀 타격을 덜 받는 부분, 그런 이제 두 가지 섹터가 결국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좀 타격을 덜 받는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엔터나 그런 쪽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어쨌건 협치를 갖다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조선 방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오션은 이제 앞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공약주로 말씀드린 수익률 탑이 하나오션인데 146%의 수익률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오션을 갖다가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조선 방산주고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1분기 매출이 3조 5천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한 20에서 30%더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하나오션이 되게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좀 꺼려졌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작년에 이익이 한 2천억 정도 좀 넘게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20조로 넘어서다 보니까 20조에 2천억 그러니까 PER이 100배가 제조업에서 100배란 PER이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는 좀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이익은 2천억에서 이제 올해는 지금 1분기에 2천억이라고 그러면은 올해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 7, 8천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20조라는 부분도 지금 7, 8천억이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단순히 PER을 계산했을 때는 20배 언더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뭐 20배 좀 넘겠네요, 그렇죠? 뭐 25배, 뭐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해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밸류에이션 그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미국과 그런 군수 쪽 MRO,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알래스카 뭐 주지사가 왔을 때 하나오션을 갖다 또 찾고 이제 그랬던 부분도 결국은 쉐빙선 사실 뭐 가격이 가장 비싼 그런 배라고 그러죠. 뭐 그런 쪽에서도 어쨌건 지금 알래스카 뭐 그런 개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그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하나오션이 아니겠느냐. 좀 이제 그런 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흐름을 갖다가 보더라도 제가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시기가 이제 이때예요. 텐베거 기법으로 이 종목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공략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가 주가가 전날에 한 7% 정도인가 급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때 그 서울경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리고 주가가 좀 흘러내리다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140 뭐 아무튼 그러니까 뭐 이제 4만 원대, 3만 원대 주가가 8만 원, 9만 원까지 간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느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뭐 MACD 오슬레이터 지표를 보면 결국은 이런 식이죠. 그렇죠? 좋은 주식을 텐베거가 될 만한 주식을 갖다 이런 식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시 이제 이런 게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점을 이렇게 계속 낮춰가고 그리고 주가는 어쨌건 좀 탄력을 갖다 하락 각도를 좀 줄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좀 반전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다시 이렇게 이 빨간색 적색 그런 시그널로 바뀌었을 때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은 지금 어쨌건 가격이 싸게 나오면은 뭐 그냥 사셔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호재를 가지고 있어서 또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예상이 되고 있는 하나오션인데요. 현재 과매도 구간이지만 이렇게 저렴할 때 우리가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조선 방산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빠밤. 역시 매수 관점입니다. 아, 네, 매수 사인 주셨군요. 네. 유증을 축소하면서 어제는 환호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네. 사실 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네. 리스크도 현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기업 가치를 갖다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좀 보시면 이제 유증 계획을 수정을 했죠. 이제 3.6조에서 이제 2조 3천억으로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30조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아주 크게 뭐 물론 금액상으로는 엄청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너무 심각하게 무리를 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도 하나오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실적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해 매출이 25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3조를 갖다 예상을 하거든요. 당장에 지금 이제 1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한 뭐 6천억 정도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3조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뭐 30조에서 유증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이후에 이제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방위비 부분이 결국 이제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오늘 트럼프가 보니까 또 뭐 아주 그냥 엄청난 부분으로 또 요구를 갖다 하는 것 같은데 당장에 지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그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지금 GDP의 한 4% 정도로 갖다가 방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바로 코앞에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여전히 2%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적어도 우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각자 도생이란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군비 경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좀 사이클을 갖다가 조금 더 연장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의 어쨌건 가격 흐름이 오히려 좀 급락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렇게 저는 좀 기다리고 있는데 급락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를 갖다 보더라도 오히려 이제 급락이 좀 나오면은 좀 매수를 갖다 할 만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이제 뭐 유증을 받을 때에도 좀 부담이 덜할 것 같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실 이제 뭐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당장 지금 이제 오늘 뭐 미국 선물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런 때처럼 뭐 한 또 마이너스 한 5% 이상 또 급락을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슬슬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방산 테마 주목받을 수가 있고 현재 실적도 나오고 있고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매도하기보다는 매수로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현성찬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ABL 바이오입니다. 정은님, 지금 네. 제가 살짝 읊어드렸지만 네. 정말 큰 호재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네, ABL 바이오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뭐 한 1차로 한 8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보로노이도 그렇고 올릭스도 그렇고 어 약간 좀 그런 부분과 좀 상통한 부분이 좀 있어요. 공통점이 좀 있는데 일단 이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글락소스미스클라인하고 4조 원대 그런 기술 수출을 갖다가 엄청난 금액을 갖다 했고요. 이제 결국 이 부분이 이제 그 사노피의 3년 전에 이제 그 기술 수출한 그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해서 어떤 성공적인 그런 결과의 근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상한가 이후에 수상한 수급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추가 상승의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올릭스를 갖다가 수익을 많이 낸 것도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는 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일단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시점이 이제 이때예요. 이 주식을 갖다가 제가 언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을 드릴까 그러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쨌건 한 3% 정도가 하락을 갖다가 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요 작은 부분, 요게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 하락을 한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요 작은 양봉 두 개가 한 10% 이상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 안 됐죠, 그렇죠? 한 달 안 되고 한 3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87%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87%가 급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시점 있지 않습니까? 요때. 이때 이 흐름과 지금 ABL 바이오의 이 흐름이 되게 일치해요. 그쵸? 이렇게 T자형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밑에 꼬리가 나오고 고점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제법 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이 부분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상한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갖다 기록한 날이 이날이에요. 상한가를 갖다 기록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외국인은 기관은 양매도가 나왔죠. 그렇죠? 일단은 상한가, 그러니까 일단 이익 실현을 갖다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그 다음 날에 더 높은 가격에 오히려 대량으로 매수를 갖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ABL바도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한가 나온 날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죠. 어제 보시면은 더 높은 가격에 오히려 말아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아 올린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차트 모양도 두 개가 똑같아요. 정말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그리고 수급도 똑같아요. 이 정도의 대잡으면 저도 보면서 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올릭스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3연상을 올릭스가 3연상을 갔거든요. 3연상 가고 그리고 눌림목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차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일 동안 33%를 제가 수익을 거두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하락해서 지금 좀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릭스의 케이스를 본다 그러면은 한 30% 정도는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한 달에 2배를 갖다 기대하기에는 약간 좀 왜냐하면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 수출의 규모가 이제 4조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ABL 바이오의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이하지 않습니까? 한 뭐 2조 5천억, 6천억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여기서 한 30% 정도는 뭐 봐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ABL 바이오 좋은 호재가 나왔고 의미 있는 수급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타점에 여러분들 매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매수가와 대응 방법은 현성찬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번에 이름도 참 로맨틱해요. 오작교 기법 네, 설명을 해주셨고 굉장히 반응이 네. 좋았던 것 같은데 예. 네, 오늘도 이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오늘은 저도 이제 오작교 기법이라고 이름을 짓고 나가지고 제 와이프가 좋아하더라고요. 자,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하루 전날에 이렇게 다음날 그 급등할 그런 우량주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법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주식이 이제 보통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상승 추세든지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중립 추세든지 아니면 이제 하락 추세든지 이제 세 개가 뭐 그냥 주식은 셋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세를 갖다가 잘 가던 주식이 일시적으로 추세를 갖다 이탈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꼭 있습니다. 상승하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거, 혹은 이제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거, 그리고 하락 추세를 갖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있으면 다시 추세의 이 기준선으로 회귀하는 시점이 거의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찾아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단기 추세 이탈에 따른 다시 이제 추세로 회복하는 자율 반등 구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뭐 무위험 수익 구간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뭐 위험이 되게 작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추격 매수를 갖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추격 매수를 갖다가 하다가 저도 이제 뭐 저한테 뭐 어떤 뭐 종목 그렇게 좀 나도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 계좌를 갖다 보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주식들이 수익률이 막 엄청난 손실률이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보시면 추격 매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손절 그 추가 매수도 그러니까 추매도 못 하겠고 잘 모르는 기업이니까 추매를 못 하겠죠. 그렇죠? 비싼 가격에 샀으니까 진짜 되게 처치곤란인 거죠. 그런 게 사실 계좌에 한 두어 개 있으면은 그 계좌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복구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추세를 갖다가 그게 하락 추세건 상승 추세건 그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이탈했을 때 그 부분의 어떤 회귀 성질을 갖다 이용을 갖다 하다 보면 추가로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갖다 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 때 조심하게 사게 됩니다. 그렇죠? 흥분할 일이 없으니까 주식을 조심하게 사게 돼요. 그리고 제가 먼저 주식을 사고 제 팔로워 분들께 주식을 사라고 할 일도 없겠죠. 그렇죠? 하락하는 주식을 제가 왜 먼저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회의 갔다 왔어요. 그런 분이 오히려 더 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손절이 뭐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 이제 그 PDF 자료를 갖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보통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첫 급등, HLB가 이제 작년 초에 첫 급등이 나와서 이제 상승 추세로 중기 그 흐름 자체가 상승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식은 어떻게 내가 팔면 그때부터 급등해라는 게 보통 이제 여러분이 투매에 당하신 거고 투매를 걷어들였을 때 주가가 무섭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수익률이나 그런 부분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급락할 때 그렇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똑같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에 있는데 갑자기 하락폭이 가파라지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가 결국은 다시 이 선으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 구간이 거래일수로 치면은 4일이에요. 근데 4일 동안 가격이 60만 원에서 90만 원이니까 5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결국 추세하고 다시는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오작교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주였던 뭐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이고 근데 이런 그 사례가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특징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악재 없이 시장이 지금 이제 급락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기법이 되게 잘 맞고 자주 나옵니다. 네. 또 혹은 이제 업종의 악재인데 이거는 이제 업종 중에서도 좋은 종목인데 이렇게 급락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좋은 신호를 준다는 거죠. 주로 이제 뭐 이격도를 갖다가 주로 보는데 60분 이격도를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럼 이제 아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보는구나라고 이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법 자료를 갖다가 받게 되시면 이 중에서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타이밍을 잡는 부분이 첫 번째로 이거예요. 3회 법칙.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를 갖다가 그 같이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격도하고 RSI, 이격도하고 오슬레이터를 갖다 같이 보는 거. 그런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3회 법칙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타이밍을 갖다가 뭐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보통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보는 관점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MACD 오슬레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그 자주 사용하는 지표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보통 MACD 오슬레이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다이버전스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MACD 오슬레이터에서 핵심은 힌지나 리테스팅 개념인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료 못 찾으실 거예요. 일반 시중의 책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유튜브 강의나 유료 강의나 그런 데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에 핵심을 갖다가 담고 있기 때문에 자료 갖다가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신드랩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네.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지난번 공약주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이제 3주 동안 87%라는 그런 수익률을 갖다가 보였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정도면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두고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주로 이런 종목이에요. 기존의 공약주, 기존의 주도주였었는데 이 주식을 갖다가 이제 이런 시장의 약세를 이용해 가지고 한 앞으로 한 뭐 짧으면은 뭐 한 2, 3주에서 혹은 뭐 한 2달, 3달 동안에 이제 그런 종목을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온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오늘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하고 이제 팀을 갖다가 50명, 삼성전자에서 50명이 이 로보틱스로 가가지고 뭔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2028년에 상용화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3의 어떤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 만드는 기술을 갖게 될 것 같다. 궁금하죠? 삼성전자, 기술의 삼성전자. 아무리 뭐 빅테크가 중요하고 뭐 그래도 삼성전자는 제조업의 IT에서는 사실 전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글로벌 로봇 시장이 되게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 급락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다만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을 갖다 하고 진짜 뭐 3주 안에 막 거의 2배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시장은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43만 원에서 지금 이제 25만 원 이하로 빠졌어요. 뭐 내일도 좀 조정을 받겠죠, 그렇죠? 지금 뭐 미국 선물이 한 마이너스 2% 빠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정도면은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격이 좀 낮게 나오면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갖다 해나가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관세 영향도 사실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가격대도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올 초 주식시장을 또 견인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나중에 큰 수익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중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현성산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